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미국, 동맹국 중에 한국만 철강 무역 제재한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공급 넘치는 호텔, 평창올림픽과 춘절 특수에도 호텔방이 남아돈다. 또 국민일보. 이상화 선수 아름다운 은메달 따냈다. 그대는 영원한 빙속 여제. 그리고 서울신문. 미국, 외국산 철강의 관세 폭탄, 한국 넣고 일본 뺐다. 다음은 한겨레. 검찰,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했다. 이번엔 동아일보. 미국, 이번에는 철강 펀치, 흔들리는 경제동맹. 아울러 세계일보. 윤성빈, 최민정 선수 금빛 3배. 이제는 경향신문. 이상화 선수 드디어 끝냈다. 울어버린 여제.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울지마 이상화, 너는 최고야.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종목에서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따낸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명절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를 통해서 미국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죠.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무역 압박 행태,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일종의 보복 관세인 호혜세 부과 방침을 언급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지목해서 이들 나라는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는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는 GM이 디트로이트로 온다, 이런 확인도 안 된 말을 내뱉으며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GM의 공장 폐쇄로 시름에 빠진 동맹국 정부와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노동자들의 입장, 그야말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겨레는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틈날 때마다 제조업 중심의 한미 무역 역조 공격에 열을 올리지만 서비스 수지 부문에서 미국의 흑자가 훨씬 크다는 점, 이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미 무역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그런 우리는 동맹 아닙니까?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대놓고 떠드는 것,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 때문인가? 이러고도 동맹이라고 말하는가?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맹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후의 날씨 어떻게 전개될지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파주 7도로 예년보다 높겠고요. 대구와 부산은 11도 등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로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술 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난 금요일은 설날이었죠. 우리 국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스켈레톤 즉 썰매 종목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스켈레톤을 한마디로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고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 윤성빈 선수는 관중의 응원과 함성이 힘이 된다고 말하면서 함께 뛴 코칭 스태프와 영광을 나눴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저희는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다 같이 노력하는, 다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한 명이 썰매를 타면 모든 코칭 스태프가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들 다 같이 함께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성빈 선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켈레톤을 하면서 무섭거나 겁이 나서 또는 힘들어서 도망친 적은 없다. 모든 것을 걸었고 앞만 보고 뛰어왔다며 진중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최민정 선수 또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500m 실격의 아픔을 딛고 보란듯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지요. 이제 남은 종목은 1000m와 3000m 계주인데요. 1000m는 세계 랭킹 1위이고 계주 역시 우리 팀이 자타공인 최강 전력인 만큼 메달 전망은 밝습니다. 내일과 오는 목요일 또 한 번 손에 땀을 주는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다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안현수와 진선유에 이어 세 번째로 3관왕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최민정 선수 역시 고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1500m 쇼트트랙 우승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저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대표팀에서도 연맹에서도 여러 기관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응원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여자 빙속의 간판 이상화 선수가 어제 열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500m에서 37초 33으로 들어와 일본의 세계 랭킹 1위 고다이라 나오 선수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다이라 선수는 36초 94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화 선수는 2010 밴쿠버, 2014 소치올림픽 2연패에 이어 세계대회 연속 메달을 따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경기 뒤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듯 굵은 눈물을 흘렸지만 곧 손을 흔들면서 팬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나 쿼터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와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이 12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화학제품, 반도체, 세탁기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와 여러 한숨을 깊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였지요. 참 공교롭습니다. 정계 입문 18년 만에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회 18차 본회의에서 탄핵당하고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최순실 씨 등 공범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판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5개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지요. 특히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에게 며칠 전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부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하는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지난달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명시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에게 14건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같은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 1심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각종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최소한 최순실 씨의 징역 20년보다 많은 것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0일 남짓한 수사 끝에 지금까지 알려진 지분 구조와는 달리 다스를 소유하고 지배해온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 주식의 절반 가까이 47.3%를 소유한 MB의 큰형 이상은 씨와 2대 주주로 23.6%를 소유한 처남댁 권영미 씨는 한마디로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스 수사팀의 이런 성과는 단순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스의 MB 소유라는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진행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은 곧 뇌물이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 밖에 다스의 수상한 비자금 역시 MB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확인된 규모만 100억에 이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일가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횡령, 배임죄를 물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혐의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조세 포탈 혐의까지 MB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거액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2009년쯤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즉 10억 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 달러, 그러니까 40억 원을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킹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고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기 전 이건희 회장에게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의 내용입니다. 자수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학수 부회장이 다 불어버린 셈이 됐네요. 검찰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이어서 추가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이 같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에 이어서 당시 청와대 김백준 비서관이 먼저 접촉한 곳이 삼성이 아니라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 에이킨 검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에이킹 검프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36위에 오를 정도의 대형 법률 회사이자 1998년부터 삼성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미국 내 삼성의 업무 파트너인데요.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삼성의 대납을 목적으로 에이킹 검프와 먼저 접촉했다. 이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편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MB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KBS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 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수일 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기업 다스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플랜 다스의 개모금 운동. 운영단체였던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아준 돈 150억을 일일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금 운동을 주도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운동본부와 결별 후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플랜다스의 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원구 전 청장은 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드러난 상황에서 새로운 플랜다스의 개를 통해 다스 주식을 매입한 다음 차명 주식의 불법성을 따져 MB의 부당 이득을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난 금요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실소지가 밝혀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였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돈 뺏기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뭐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합병 취소가 되면 오히려 더 아파할 거예요. 재산 환수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핵심입니까? 예. 재산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걸 환수하라고 그냥 주장할 뿐이고 우리가 주주가 되면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산이 너가 가져간 것이니 회사로 돌려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공장 노동자 유족에게 말입니다. 이 보고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백혈병으로 숨진 공장 노동자 고 이범우 씨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작업장 내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지 측정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 인권단체인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 작업환경의사는 이번 소송은 이범우 씨의 유족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주나 정부의 무책임함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는 다소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은폐하도록 지난 정부가 배려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차이가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노동부에서는 삼성한테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안에 그 환기 시설 이런 걸 다 고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역학조사로 딱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는 칸막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미가 얘기할 때는 칸막이 시설도 없고 그 안에 공기가 더워가지고 이 땀이 막 난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들어가보니까 환기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주 싸늘하게 환기도 잘 되게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따졌어요. 이게 그 환기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칸막이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역학조사하면 이게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하려면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산업의학 선생님이나 피해자가 인정하는 그 노무사님 거기 들어가갖고 이 객관성을 보증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해야지 이거 역학조사가 너무 안 맞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펄쩍 뛰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시설이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서 하나도 건드지도 않았다고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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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용민 파이. 제가 재산을 남의 이름을 숨겨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을 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을 빌려 소유한 바 없다고 했지만 가평별장도 또 도곡동 땅도 남의 이름으로 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저기 가평에 가면 말이죠. 청평 근처에요. 가면 집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명박 씨가 나하고 그 몇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현대건설 입사 동기 박재면 전 회장 생전 회고. 박 전 회장은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있는 동은 내가 사는 거고 이 양반이 이제 두 개를 자기가 해가지고 한 30평을 했어요. 가평 별장은 처남 김재정 씨가 산 거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우리 김재정 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명박 회장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당신이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단 부동산만이 아니라 회사 지분도 남의 이름으로 소유. 다스가 대표적. 검찰은 삼성이 다스 대신 낸 이 변호사비 몇십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과 처남 명의로 돼 있었던 다스의 주식 모두 100%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측근들이 검찰에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뭐 김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다스만이 아니라 BBK도 MB가 차명 소유했을 가능성이 농후. 2007년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김경주는 최근 JTBC 인터뷰에서 그 BBK 관련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이제 그 BBK 관련해서 이제 금융 거래 내역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역들.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하고 싶어 BBK를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만 이런 금융회사를 할 수 있는데 건설회사를 하신 분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재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 간증에서 가훈이 정직이라고 강조하는데 한일 수교 회담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감옥에 간 일을 회고하며 교도소에 딱 한 번 면회 오셨어요. 딱 한 번만 오셔서 너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너 정직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시고 나 간다. 싹 떨어지셨어요.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측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가훈이 정직인 데 대해 최근 각종 의혹과 반복되는 거짓과 변명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회창 후보 캠프의 이혜연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로 아니면 앞으로 정직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방어 기제로 정직을 가훈으로 삼았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3287번 쓰시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님,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납니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연극은 끝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만 내려오시라고요.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7016번 쓰시는 분, 미국의 무역 보복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엉뚱한 친구랑 어울리려 하니 친한 친구 입장에서는 괘씸한 격도 있지 않을까요? 예, 엉뚱한 친구라 하면 북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8672번 쓰시는 분, 기술 이전이 없는 무기는 다 팔아먹으면서 수입은 온갖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미국.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동맹이 어떻게 진정한 동맹일까요? 네, 이걸 번역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주고 싶네요. 김승주님, 삼성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설마 삼성에게 불리한 자료로서 보존되고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장미숙님, 역학조사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들이 일했던 그때 그 환경에서 조사해야죠.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이죠. 당시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불린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대포폰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포폰에는 현직 고검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종결시키자거나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미영 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대검에서는 채용비리 사건 본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권성동 의원 측의 그 통화 내역을 왜 확인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MBC는 권성동 의원과 당시 현직 고검장 그리고 최흥집 전 사장을 연결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핵심 인물 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검에서 반려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최흥집 전 사장의 대포폰에서 최 전 사장이 권성동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자 대검이 통화 내역을 왜 확인했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안미영 검사의 폭로가 있었던 만큼 한치의 의문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전 비서관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이 비서관, 즉 김모 전 비서관을 뽑으면서 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고 특별 채용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것이 정원 외 인력 인사관리 요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집 공고에 정치외교학 또는 신문방송학 박사학위 취득자, 국회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김모 전 비서관에게 딱 알맞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인성적성 시험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비롯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승강장을 제공하는 회사를 뜻하는데요. 구글, 페이스북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로 꼽히는데 김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조사 및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극계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입니다.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었던 유명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저도 남성입니다마는 성희롱 발언부터 성폭행까지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대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알걸요?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저는 내일 은정 씨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있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